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등에 대한 그리고 대손까지 이어서 뭐 조금 더 뭐 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재는 45페이지 제목은 이제 매출 채권입니다. 우리 채권 중에는 매출과 관계가 되는 채권도 있고요.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타 채권이 있었죠. 이거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보시면서 당좌 자산을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그 매출 채권에 대한 이 챕터 안에는 받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거죠. 수취채권. 근데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준 거죠. 지급채무. 이런데 두 가지가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나한테 채권이면 걔는 채무겠지. 내가 받을 거면 걔는 주겠지. 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그리고 나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타 채권하고 같이 비교하는데 매출 채권은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네. 기타 채권도 매출이 아닌 것뿐이지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못 받았다는 뜻이네. 근데 언젠간 받겠지. 그쵸? 못 받을 수도 있지. 자, 그 못 받는 상황을 우리는 대손이라고 구분하죠.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제목에 그 교재 보시면은 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수취채권과 관련된 지급채무와 관련된 과목들을 정리한 거예요. 요런 애들이 수취채권이고 요런 애들이 지급채무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상거래라고 하는 건 너네 회사가 지금 상기업이냐? 그럼 상기업이면 주로 하는 거래가 상품 사가지고 상품 파는 거겠지? 이렇게.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채무, 그 이름을 매입채무, 매입채무. 상품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았니? 채권이구나. 그 이름을 매출채권. 근데 만약에 나는 상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보는 업종은 제조업이니까 자, 제조업은 제품을 파는 거지 상품 파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제조업은 도소매도 같이 하잖아. 늘 같이 생각해야 돼, 같이. 근데 제조업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사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죠. 그럼 주된 매입은 원재료인 거야. 자, 그럼 제조업은 주로 매입하는 거 뭐니? 원재료. 그걸 결제하지 못했니? 그러면 채무. 주된 매입에 대한 채무, 매입 채무. 주된 매출에 대한 채권. 자, 매출 채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우리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는 계정 과목이 뭐였죠? 매출 채권 안에는 계정 과목이 두 개 있죠. 줄여 적을게요.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었고요. 자, 매입 채무는 결제하지 못했어. 매상거래, 외상매입금. 결제했는데 어음으로 줬어. 지급어음. 어음으로 결제했을 때랑 그냥 일반적인 구두로 거래했을 때랑 구두로 아직 받지 못한 돈이나 어음을 받았을 때랑 좀 구분하니까 여러분이 분개할 때는 이 빨간색으로 디테일하게 분개하다가 나중에 장부로 넘길 때는 묶어서 기입하죠. 묶어서 통합으로.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만 언제나 채권 채무가 있냐? 그렇지 않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어도 채권과 채무는 늘상 반복되죠. 그럼 예를 들면 제조업인데 땅을 팔아요. 제조업인데 주식을 사요. 외상거래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상매출금 걸고 외상매입금 거냐? 아니었지. 그래서 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 말고 그렇지 않은데도 채권과 채무가 일어나면 섞지 마. 주된 매출과 매입일 때만 너 쓰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쓰라고? 기타 채권하고 기타 채무 하나 만들어줄게. 못 받았다. 이래서 미수금. 아직 못 줬다. 그래서 미지급금. 시험 볼 때는 미수금이랑 미지급금을 사용하는 회차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어. 언젠가는. 왜냐면 뭘 샀는데 복사용지를 샀다? 근데 카드를 결제했어. 듣도 보도 왜 고민하면 안 돼. 미지급금인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토지를 샀어. 어음으로 결제했어.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다 미지급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컴퓨터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쓰기 싫어가지고 내다 팔았어. 그래가지고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못 받고 채권으로 잡아야 돼. 다 미수금. 난 책상 파는 게 주된 매출이 아니니까. 주된 매출이 아닌데 받을 게 생겼다. 나중에 준댄다. 그러면 다 미수금.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줬다. 주된 매입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죄다 미지급금. 그래서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에 어떠한 거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물어볼 수 없다. 물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된 매출이 아니고 주된 매입이 아닌 이외에 온갖 것들은 다 그냥 미수금 잡고 미지급금 잡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 채권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돈 받는 형식. 근데 그런 계약에 의해서 돈 빌려줬고 나중에 돈 받을 권리. 빌려준 돈이니까 대여금이라고 하는 채권으로 잡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아야지. 근데 갚아야 되는데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입한 돈, 차입금, 돈이잖아, 돈으로. 빌려주는 사람은 대여금, 빌린 사람은 차입금. 지금 계정 과목 몇 개예요? 얘는 계정 과목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이죠. 근데 얘가 요거만 볼게. 요거 4개, 하나, 둘, 셋, 4개잖아. 근데 실제로는 8개지. 이유가 뭘까요? 장단기 때문에. 그냥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그냥 대여금 중에 그냥 대여금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앞에 단기가 들어가거나 장기가 들어가야 돼. 그냥 미수금은 단기인 거야. 장기 미수금도 있지. 그럼 장기를 따로 걸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 미수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장단기 나누면 2개. 얘는 원래 2개. 얘는 그냥이니까 단기. 장기면 앞에 장기자 붙어가지고 장기 외상, 장기 받으러. 결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4개가 있는 거야. 장단기를 나누니까. 우리는 당좌자산 쪽을 공부하니까 단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얘도 그런 거야. 얘도 이렇게. 자, 수취채권, 지급채무, 계정 과목을 좀 봤고요. 매출채권을 좀 볼게요. 매출채권의 반대말이 매입채무여가지고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고 매입채무는 지금 보지 마시고 외상매출금부터 보면 자, 도소매하는 기업은 주된 매출이 상품 매출. 제조기업의 주된 매출은 제품 매출. 그런데 못 받았는데 나중에 준대라고 얘기하면 외상매출금만 거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를 받아도 외상매출금이지. 대신 거래처만 카드로 바꾸시면 돼. 상대 거래처는 카드 결제하고 돌아갔으니까 상대 거래처한테 받을 건 없고 카드 결제만 남겼죠. 근데 이 거래로 일어난 모든 채권은 하여간 외상매출금인 거예요. 그러면 제품 매출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매출일 때도 얘를 거니까요. 그치? 상품 매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는 요 파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가지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매출 써 있잖아. 그치? 그런데 외상이야?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의 발생은 차변에 발생돼요. 왜냐하면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될 때 받을 권리가 왼쪽에 생기니까. 근데 그 돈은 언젠가 그곳에 계속 쌓이기만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닌가? 그치? 발생만 되면 날 100억이 잡혀 있어. 되게 좋은 거 같았어. 근데 못 받아. 그러면은 기업이 경영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뭐 돈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물건만 막 많이 팔고 돈을 못 받고 털어? 그리고 부도나? 그러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언젠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없어지고요. 이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와야죠. 이게 중요하지.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되면 돈은 들어오겠지? 그날 외상 매출금은 사라지겠지. 자, 외상 매출금 회수는 대변이라고 하는 건 뭐 분개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있으면 계속 있을 거니 없어져야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죽는다. 이게 일반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거래가 되는 패턴이고요. 2번째. 네, 외상 매출금은 있었다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잔액이 관리가 되는데 받으러움은 어음이다 보니까 어음을 받아. 다시 뭐 받아오기도 해. 그리고 추심도 돌려. 그 어음을 누군가에게 주기도 해. 돈이 필요하면 깡도 해. 만기가 됐는데 부도도 나. 다시 재발행하는 개서도 있어. 그러니까 외상매출금보다는 뭔가 이게 액션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어음 같아요. 어음을 좀 볼게요. 자, 처음에 받으러움도 발생은 차변에 생기겠죠? 매출했는데 어음 받았으면 받으러움이고 매출했는데 외상이면 외상매출금인 거야. 만약에 제가 외상매출금이 있었다? 근데 그 외상매출금을 전화했는데 너무 안 줘. 그러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게 싫어. 그럴 때는 야 어음이라도 끊어. 어음이라도 끊어주면 만기 때까지 들고 있다가 부도가 나면 부도 처리하면서 너에게 청구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야 외상매출금 싫다. 어음이라도 줄래? 라고 하면 외상매출금으로 들고 있던 채권이 반제되면서 어음을 받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상의 거래를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 봐야지 뭐. 근데 우리가 전산회계 1급 정도의 수준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1급에서 일반적으로 거래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왔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게 약간 요약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요것까지 만약에 구구절절 막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전산세무 2급을 이것도 긴 시간인데 이거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힘들게 공부를 해야지. 되게 지루하게.
이렇게 해서 표로 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드럼이 차변에 발생되면 가장 정상적인 경로는 어음은 만기가 있죠. 만기 때 제시하면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오겠죠. 그래서 바드럼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만기가 돼. 자, 만기가 되면 사라져. 자, 사라지고 그 대가가 현금화가 되겠죠. 지금 왼쪽에 당좌 예금 등이라고 걸려 있는데 대부분 어음은요.